안녕하십니까. 스카이 수학 강사 삽자루입니다. 자, 이 강의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을 올라갈 학생들, 예비 고3 학생들이 주로 이 강의를 보겠죠. 아마도 이 강의를 보는 시점이 11월보다는 12월이 좀 더 많을 텐데, 자, 여러분들이 이 수학능력 시험 이 해설 강의에서 뭐를 주안점으로 두고 보셔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지금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대학 입학에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정시 입학 인원이 20%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수시 입학 인원이 80%가 거의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금 학교 성적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수시 그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교과 전형을 갖다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정시에 올인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신 성적에 의해서 거의 결판이 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신 성적에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내가 내신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거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신 성적이 안 좋단 말은 교과로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게 수학능력 시험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생의 내신 성적이 좋지 않다는 말은 지금 수학 성적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제들을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보는데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기본적으로 한 2등급 정도는 맞을 수 있겠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신 등급이 5등급, 6등급, 4등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맞을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내신 등급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하게 돼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향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게 돼요. 그래서 수시에 전부 다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보험, 인슈어런스, 보험의 개념으로 정시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수학 성적이 결국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판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수능을 준비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지금 학교 성적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11월에 치르게 될 학력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자, 그러면 수학능력 시험을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된다. 내 수능을 포기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직접 출제 범위와 간접 출제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다가 많이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직접 출제 범위는 수학 2와 미적분 1과 확률과 통계예요. 간접 출제 범위는 수학 1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푸는 도중에 수학 1에 관련된 문제가 얼마나 나왔는지,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도록 하셔야 돼요. 결론을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면 수학 1은 겨울방학 때 공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출제 범위는 하지 않으시고 직접 출제 범위인 수학 2와 미적분 1과 확률 통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이번 시험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1번부터 30번까지 중에 한 24, 5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본적인 개념 포기만 하지 않고 열심히 따라오기만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상 커트라인이 1등급 커트라인이 88점이고 2등급 커트라인이 84나 83 정도 되기 때문에 3문제 틀릴 때까지 1등급을 받습니다. 4문제 틀려도 2등급은 받아요. 그래서 24, 5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갖다 포기하지 않고 저와 같이 열심히만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11월에 치를 학력평가에서 4등급, 5등급이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2등급은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1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번 겨울방학 때 수학 2와 미적분 1, 확률 통계 직접 출제 범위에 여러분들이 전력 투구하신다면 분명히 이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8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8은 2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는 뭐가 됩니까? 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3 마이너스 2, 2의 1승이 되고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된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예요. 두 집합 A와 B가 주어져 있는데
A 합집합 B의 원소는 모두 몇 개냐 물어봤죠? 그래서 A 합집합 B를 우리가 직접 구해 봅시다. 자, 집합 A 1이라는 원소가 있고 2라는 원소가 있고 3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4도 있어요. 5도 있죠? 집합 B에 누가 있어요? 6이 있고 8이 있고 얼마가 있더라? 10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원소를 갖고 있으니까 원소의 개수는 바로 8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쉬운 문제죠? 어머! 우리가 1학년 때나 2학년 때 봤던 문제보다도 수준이 더 낮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이 여러분들이 학력평가 때 치렀던 문제들보다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킬러 문제들 30번이나 21번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1학년 때나 2학년 때 치렀던 학력고사 수준이나 그것보다 살짝 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요. 수학능력 시험은 직접 출제 범위를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학년 때 치렀던가 1학년 때 치르게 됐던 학력평가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각각의 문제들의 난이도는 좀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여러분이 봐도 겁나 쉽죠? 로그 15에 3 플러스 로그 15에 5.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의 로그를 하나의 로그로 표시하니까 로그 15에 3 곱하기 5다가 되겠네요. 15, 15.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로그의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됐겠네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A란 사건과 B란 사건이 뭐 배반 사건이다. 아니면 독립 사건이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을 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게 바로 뭡니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가 집합 A가 있어요. 여기가 집합 B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A와 B와의 공통인 부분이 일어날 확률이 8분의 1이래요. 이 부분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8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여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 다리 표시하면 뭡니까? A 차집합 B를 말하는 거죠. A 차집합 B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네요. 이 부분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16분의 얼마라고? 3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A란 사건이 발생될 확률은 얘하고 얘를 뭐 한 거예요? 더한 거가 되겠네요. 16분의 3이고 얘는 16분의 2니까 더하니까 얼마다? 16분의 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됐겠네요. 그래서 1페이지에서 자신감을 빡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5번 문제예요.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대요. 세수가 차례대로 등비수를 이루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게 양쪽을 곱한 것과 뭐하다? 같다. 자, 그래서 4분의 9 A 4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대요. 그러니까 가운데 항인 A를 뭐한 게? 제곱한 게 양쪽을 곱한 것과 뭐하다? 같다가 돼서 A제곱은 9가 되고 A는 양수니까 얼마가 됐다? 3이 됐더라고요. 6번 문제입니다. 집합 X에서 집합 X로 가는 함수 F가 있는데 하면서 이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줬어요. F2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2는 F라는 함수에서 누구로 대응되어진다? 4로 대응되어지네요. F 인버스 2는 누구니 그랬어요. 즉 F 인버스 2란 2는 어디서부터 왔니? 여기 있는 2는 어디에서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바로 3에서부터 어디로 갔어요? 2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2는 F 인버스라는 함수에서 어디로 대응되어진다? 3으로 대응되어지네요.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이 값은 얼마? 3이니까 그들 합한 값은 얼마다? 7이다 해서 6번까지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문제가 거의 유일하게 수학 1에 관련된 부분이 나온 겁니다. 어느 정도 나왔냐? 바로 이렇게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을 풀 수 있느냐가 이게 수학 1에서 출제됐었던 범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절대값 x-1이 3보다 적거나 같다는 풀면 뭐가 돼요? x-1은 아무리 커도 뭐보다? 3보다는 커나 같고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해서 이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을 푼 결과치가 이렇게 된다. 이 정도만큼이 수학이라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양변에 1을 더하니까 x는 여기는 뭐가 되고 4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q는 절대값 x가 a보다 적거나 같다다 보니까 x는 뭐가 된다? a보다 적거나 같든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a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P가 Q이기한 충분 조건이래요.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누누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주충마필. P가 Q이기한 충분 조건이었단 말은 P가 Q한테 주는 게 항상 성립했고
그렇게 됐단 말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집합 Q를 나타내고 있죠. 집합 Q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마이너스 A부터 어디까지? A까지 가는데 이 집합을 뭐 하라는 거예요? 포함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 대충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형상이 됐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얼마요? 4가 됐겠죠. 그러니까 4는 좀 오른쪽으로 더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겠네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A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A는 뭐보다? 4보다는 뭐 해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뒤로 더 갔어요. 여기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분명히 뭐가 돼야 된다고? 적거나 같아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로 적거나 같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두고방향 바뀌겠네. 그래서 A는 뭐다? 2보다 커나 같으면서 동시에 A는 4보다 커나 같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A는 뭐가 된다? 4보다 커나 같다가 될 것이고 만족하는 A의 최소값이 4임을 알 수 있겠네요. 정말로 이 정도가 수학일에서 관련돼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정도가.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올 겨울방학 때 진짜 시간이 아까워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수학 1을 갖다가 먼저 공부하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출제 범위인 수학 2와 미적분 1과 확률 통계를 다루다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수학 1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면 그때 수학 1 교과서 잠깐 보시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 자, 8번이에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 같다. 얘 항상 시험에 나오는 애입니다. 항상 시험에 나오죠. 자, 먼저 리미트 x가 0에 다가가는 좌극한 값과 리미트 x가 1에 다가가는 우극한 값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x의 값이 0보다 적으면서 점점 0으로 다가갔더니 함수는 어디로 다가간다? 지금 0으로 다가가고 있네요. 그래서 0에 다가가는 좌극한 값이 얼마임을? 0임을 알 수 있을 것이고 1에 다가가는 우극한 값이 x의 값이 1보다 크면서 점점 1로 다가갔더니 그때 함수는 어디로 다가간다? 마이너스 3으로 다가가고 있네요. 그래서 그들의 합은 어디로 다가간다? 마이너스 3으로 다가간다. 해서 답이 얼마?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8번까지 겁나 쉽죠? 네, 계속 쉽습니다. 한 4문제 정도, 3문제, 4문제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해력과 추론력, 해결력을 요구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은 절대로 수학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수학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학교에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2등급, 3등급은 맞게 됩니다. 또 상위권 학생들이 하셔야 될 거는요. 20번, 21번, 29번, 30번과 같은 어떤 사고력, 단순 개념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해력과 추론력을 갖다 높이는 그런 문제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훈련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요? 삽자로랑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9번 문제 볼까요? 단순하게 너 이 함수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6x제곱 마이너스 x를 부정적분하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2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이 되겠죠. 이걸 0부터 2까지 하다 보니까 2를 집어넣으니까 2의 4승 얼마? 16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 0은 집어넣어봤자 쓸모가 없겠네요. 16에서 2 빼니까 얼마예요?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9번의 답은 얼마다? 2번이더라. 자, 10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사실 이 문제는 3점이라고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3점짜리 중에서도 많은 개념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자, 좌표 평면에서 y 콜 x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k 이런 것들을 말이죠. 공식적으로 암기하신 학생들이 있을 텐데 결국 좋은 방법은 아니라 생각해요. 이렇게 생긴 지금 한마디로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 유리함수가 y 콜 x에 대하여 뭘 이루고 있다고요?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는 k의 값을 얼마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모든 이 유리함수는 y 콜 x분의 3이라는 유리함수를 적당히 수평 이동해서 만들어진 놈입니다. 자, y 콜 x분의 3이라는 유리함수는 여기 값이 양수니까 그래프의 기형이 몇 사분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게 돼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이 함수 자체가 y 콜 x에 대하여 뭘 이루고 있어요? 대칭을 이루고 있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 함수를 잡아가지고 여기 x 대신에 x-5가 썼어요. x 대신에 x-5를 썼고 y 대신에 뭘 썼어요? y-k를 썼어요. x축을 얼마큼? 5만큼, y축을 얼마큼? k만큼 수평 이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X축을 얼만큼? 5만큼을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직선의 기울기가 여기가 얼마요? 45도지 않습니까? Y축으로도 얼마만큼? 5만큼 옮기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여전히 Y 콜 X에 대해 대칭을 이루고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K만큼 옮겼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한마디로 말해서 요 점이 요 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요 각도가 45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고 그래서 K의 값이 얼마임을 5임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유리함수가 갖고 있었던 어떤 대칭성과 그다음에 수평 이동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알고 있냐를 물어본 두 가지의 내용을 물어봤던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독립인 사건을 지금 몇 회? 3회 반복 실시하고 있네요. 이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야 될 내용이 뭡니까? 바로 독립 시행의 확률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졌대요. 3번 던졌을 때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4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6분의 1이죠. 그리고 4가 몇 번 나오라고 4의 눈이 한 번만 나오니까 얼마야? 31 곱하기 4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 6분의 1에 몇 제곱? 1제곱. 나머지는 4의 눈이 나오지 말아야 되니까 6분의 5에 얼마? 제곱이다 해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실 수 있겠네요.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저는요, 이 문제가 시험에 꼭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4점짜리로 나와줘야 되는데 3점짜리로 나왔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12번을 틀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는 미적분 1에서도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적분 1의 맨 뒤에 있는 적분 파트에 나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앞부분 쭉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개념만 갖고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자, 같이 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주어져 있고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움직인 거리는 누구에서 결정되어진다? 속도가 아니라 속력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0초부터 4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바로 뭐가 된다? 인테그럴 0부터 4까지 속력을 적분하셔야 돼요. 속력의 정의가 뭡니까? 속도의 절대값을 취한 게 속력이에요. 그래서 속력인 바로 뭐예요? 절대값 VT, DT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인테그럴 0부터 4까지 절대값. 지금 속도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4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적분되어지는 이 피적분 함수가 절대값이 있으니까 하나가 아니고 두 개란 얘기네요. 절대값은 내가 0 되는 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셔야겠죠. 그래서 절대값은 0 되는 점이 2니까 인테그럴 0부터 어디까지? 2까지와 2부터 어디까지? 4까지로 나누셔야 되네요. 자, 0부터 2까지 갈 때는 절대값은 내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벗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t 플러스 4를 적분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갈 때는 절대값 안에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바뀔 때 마이너스 붙이셔야겠네? 여기는 뭐를 적분해야 돼요? 2t 마이너스 4를 적분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단순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번에는 뭐를 이용해서 GRA, pH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읍시다. 자, 출제자의 의도도 말이죠. 적분을 계산해서 풀라기보다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속도가 몇 참수라는 거예요? 1참수로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지금 수평축을 지금 무슨 축? 시간축, t축, 수직축을 속도축 이렇게 놨지 않습니까? 속도의 그래프를 봤더니 속도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4예요. 그래서 지금 t가 0일 때 값이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이렇게 생긴 직선이 바로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뭘 취한 게 절대값을 취한 게 바로 뭐예요? 속력입니다. 그러니까 속력의 그래프는 바로 t축 밑에 있는 부분을 꺾어 올린 거가 되겠네요.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래서 0부터 어디까지? 4까지를 적분하시오 그런 거죠. 그러니까 0부터 4까지, 여기 0부터 2까지고 여기 4까지니까 모양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모양이 뭐라고요? 똑같아지겠네요. 결국 우리가 이동거리를 구하는 것을 바로 이 면적과 이 면적을 뭐 하는 거야? 단순하게 더하는 겁니다. 이 면적은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얼마? 4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해서 이 면적이 얼마가 돼요? 4가 되겠네요. 거기다가 이 면적 더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어차피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꺾어 올렸으니까 얘하고 뭐합니까? 똑같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얘도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됐다? 8이 됐다 계산하면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한 것이고 이것은 단순하게 지금 한마디로 개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게 될 때 수능에 이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라도 9평 정도쯤에 가게 되면 바로 4점짜리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이 확률 파트에서 항상 출제되는 문제들이에요. 바로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 문제라는 것만 깨달으시면 무조건 맞추시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어느 학교의 전체 학생은 360명이고 각 학생은 체험학습 A와 체험학습 B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이 학교 학생 중 체험학습 A를 선택한 학생은 남학생 90명, 여학생 70명이고 이 학교의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체험학습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남학생일 확률은 5분의 2다. 이 학교의 여학생의 숫자를 구하라.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좋은 풀이가 뭐라고요? 바로 표를 만드시는 거라고요. 얘는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어떨 때는요, 표를 직접 주어주시는 경우 있어요. 그럼 굉장히 쉽고, 표를 주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직접 표를 만드시면 돼요. 자, 표를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남학생이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여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인원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뭐 하라 그러냐면, 체험학습 A를 선택한 학생도 있고, 체험학습 뭐를 선택한? B를 선택한 학생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전체 학교 학생이 몇 명이에요? 360명이 됩니다. 각 학생은 체험학습 A와 B 중 하나를 선택했는데 체험학습 A를 선택한 학생은 남학생이 90명이래요. 체험학습 A를 선택한 학생 남학생이 몇 명? 90명이고 여학생은 몇 명? 70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체험학습 A를 선택한 학생의 숫자가 뭐예요? 160명이 되겠네요. 여기는 몇 명이 돼야 돼요? 200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그들을 더한 게 360명이 될 테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여학생의 숫자를 구하는 거예요. 여학생 숫자를 뭐로 놓으시면? X로 놓으면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쳐서 몇 명? 200명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고? 200 마이너스 X명이 되겠네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건 뭘 구하는 거냐면요. 체험학습 B를 선택한 학생 중 물어봤어요. 체험학습 B를 선택한 학생들이 바로 요게 바로 체험학습 B를 선택한 학생이네요. 그 중에 남학생의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체험학습 B를 선택한 전체 학생 몇 명? 200명 중에 남학생은 몇 명? 200 마이너스 X명인데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5분의 2다. 이렇게 주어진 거네요.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찾아라. 자, 우리가 이 정도 방정식을 풀 수 있죠? 자, 넘어가니까 얼마입니까? 5 곱하기 200이니까 얼마예요? 1000 마이너스 얼마? 5X 이퀄 얼마다? 400이다가 되겠네요. 이항하니까 5X는 얼마가 됐고 600이 됐고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120이 됩니까? 그래서 여학생의 숫자가 얼마임을 X가? 그래서 X가 얼마예요? 120. 그래서 여기가 얼마예요? 120입니다. 그래서 전체 여학생의 수는 70명과 120명을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190명이다 해서 전체 여학생 숫자를 계산하실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한마디로 객관식 3점짜리 문제들이에요. 이제 객관식 4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객관식 4점. 자, 어떻습니까? 3점짜리 문제들을 보니까 충분히 풀 수 있죠.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준이나 내년 수준이나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산력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4점짜리 처음인 14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두 함수 fx와 gx가 주어졌는데 gx는 1차 함수고 fx는 지금 한마디로 어느 구간에서는 2차 함수고 어느 구간에서 상수함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그 값은 얼마야? 2고 여기는 1입니다. 결국 이 함수는 뭐 하고 있어요? x 이퀄 2점에서 불연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x 이퀄 2 가기 전까지 이 그래프를 볼 것 같으면 이 그래프는요 어떻게 생겼어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쭉 x 이퀄 2를 대칭축으로 갖고 있습니다. 요 점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 점이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커나 같을 때 값은 1이니까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fx는 항상 뭡니까? 양수입니다. 즉 이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는데 fx의 값은 항상 0이 되지 않은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fx분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는 0되지 않으니까 불연속점만 존재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연속점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것은 gx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누구? fx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죠. 결국 fx가 x 이퀄 2점에서 불연속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얘가 불연속을 만약에 이룬다면 x 이퀄 2점입니다. 그런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이 함수가 x 이퀄 2점에서만 연속을 이루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을 이루겠네요. 그래서 내가 fx분의 gx라는 함수를 좀 보기 좋게 hx라고 놓는다면 결국 y 이퀄 hx가 x 이퀄 어디에서? 2에서 연속을 이루게 되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을 이루겠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hx가 x 이퀄 2에서 연속을 이룰 조건은 뭡니까? 바로 2일 때 함수값 f2가 x가 2에 다가가는 뭐라고요? 좌극한값과 같고 이것이 x가 2에 다가가는 우극한값과 같다. 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 다음은 단순 뭐일 뿐이에요? 계산일 뿐입니다. 자, h2를 구해봅시다. h2. 자, hx는 f2 어디서 정의됐어요? 여기서 정의됐네요. f2의 값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h2는 1분의 g2 여기다 2를 집어넣습니까? 얼마가 되고 있어요? 2a 플러스 1이 됐겠네요. 그게 2에 다가갈 때의 좌극한이나 2에 다가갈 때 우극한과 뭐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에 다가갈 때의 좌극한은 요거 2에 다가갈 때 좌극한이니까 2보다 살짝 작을 때니까 여기가 집어넣어야겠죠? 집어넣으니까 얼마입니까? 2가 됩니다. 이게 얼마예요? 2가 돼요. 근데 분자는 여전히 얼마라고요? 2a 플러스 1이에요. 어머, 얘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2배에 2a 플러스 1의 값이 누가 같다? 2a 플러스 1과 같다. 그래서 결국 2a 플러스 1은 얼마다? 0이다로부터 a가 얼마임을? 마이너스 2분의 1임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얘를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충분히 풀만합니까? 아, 예, 충분히 풀만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입니다. 자, 등차수열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등차수열이 주어지면 그 주어진 등차수열을 초항과 공차라만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차가 양수라고 그랬어.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AN에 대한 조건을 만족할 때 A2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뭐라고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A1 플러스 N-1D처럼 초항 A1과 공차 D 미지수가 몇 개요? 2개니까 조건식 몇 개? 2개를 연립방정식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A6은 뭐예요? A1 그냥 A라고 씁시다. A 플러스 얼마입니까? 5D 플러스 A8은 A 플러스 얼마입니까? 7D 합이 얼마다? 제로다 해서 정리를 했더니 2A 플러스 12D가 제로죠? 그러니까 뭐예요? A 플러스 6D는 얼마다? 제로다 해서 식이 하나가 나왔네요. 또 하나의 식은 절대값이 있다 보니까 좀 겁이 나지 않습니까? 겁내실 필요 없어요. 절대값 A6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A 플러스 얼마요? 5D 이퀄 A 플러스 얼마? 6D 플러스 3과 같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A 플러스 6D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빵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절대값 A 플러스 5D의 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 우리가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A1과 지금 A2를 구하는 거니까 A와 D만 구하시면 되겠네. 자, 이것을 다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A 플러스 5D의 값은 뭐가 됐다? 3이 됐든가 아니면 A 플러스 5D의 값은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3이 됐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연립방정식을 풀고 얘하고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뭐예요? 공차가 양수가 되는 놈이 답이 됐더라. 이렇게 주어진 거네요. 하실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A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6D라고 했어요.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6D에다가 5D 집어넣을까 얼마요? 마이너스 D. 그게 얼마다? 3. 아, 이거 공차가 음수가 되니까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얘가 되는 거네요. 자, A가 마이너스 6D 집어넣습니까? 마이너스 6D에다 5D 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D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해서 공차 D가 얼마임을? 3임을 알았네요.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18이 제로니까 A는 얼마가 됐고? 마이너스 18이 됐겠네요. 그래서 초항과 공차를 알았어요. 두 번째 항 A2는 초항 마이너스 18 플러스 공차 3 돼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얼마? 15다 해서 답을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한 연립방정식만 푸실 수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예요. 16번. 야, 이 통계적 추정 문제는 말이죠. 이거는 진짜로 이게 확률과 통계 맨 뒷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쉬운 문제예요. 근데 학생들이 못 푼 학생들이 있다? 있더라는 거예요. 왜?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농가에서 생산하는 석류의 무게는 평균이 M 편집회차가 4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농가에서 생산하는 석류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크기가 64개인 표본을 조사했더니 석류 무게의 표본 평균의 값이 X바이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농가에서 생산하는 석류 무게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0% 신뢰 구간을 구하라. 이렇게 주어진 거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모평균이 취하는 값의 범위를 공식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푸는 문제입니다. 이게는 어떤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모평균은 표본 평균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적거나 같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나 같다.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신뢰도가 문제에서 몇 프로라고 했냐면요. 99% 신뢰도라고 그랬어요. 99% 신뢰도란 말은 K, 여기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갈 때의 확률, 즉 면적이 얼마다? 0.99를 만족하는 일단 K를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란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 당연히 주어졌죠? 0.495를 2배 하니까 이게 뭡니까? 248, 29, 18, 250, 0.99가 되네요. 즉 0부터 2.58까지의 면적이 0.495가 됐단 말은 바로 K의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2.58이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에다 K에다가 2.58을 집어넣습니다. 또 여기서 지금 뭘 알려줬어요? 문제에서 표준 편차를 알려줬어요. 표준 편차 얼마라고 그랬어요? 40이라고 주어졌어요. 모두 알려줬습니까? 표본의 개수가 몇 개라고? 64개란 것까지 주어졌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값을 뭐라고 했다? 지금 C라고 그랬어요. C의 값은 K, K가 얼마라고요? 2.58입니다. K가 2.58이에요. 루트의 표본의 개수 몇 개? 64개입니다. 표준 편차 시그마는 얼마라고 했어요? 40을 했어요. 루트 64 얼마입니까? 8. 8분의 40 얼마요? 5. 그래서 답은 2.58 곱하기 얼마? 5가 답이 되겠네요. 5, 15, 25%의 40이니까 얼마요? 12.9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몇 번? 4번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는요, 이 통계를 포기하지 않은 학생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어떤 사고력이란가 이런 거 이용하지 않고 그냥 거의 공식만 암기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자, 17번이에요. 제가 마지막 특강? 수능을 한 3, 4, 5일 남겨놓고 특강을 하면서 했던 것 중에 진짜 찍어서 맞춘 문제가 뒤에 나오는데 그때 이 무한등 비급 응용 문제도 그랬어요. 1, 2, 4, 8 시험에 나온다고요. 수능에서 1, 2, 4, 8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도형이 이렇게 하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게 몇 개? 2개. 그 다음에 작은 게 몇 개? 4개로 늘어나고 있는 전형적인 1, 2, 4, 8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뭘 구하는 거예요? 길이의 공비를 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길이의 공비를 제곱하면 뭐가 구해지고 면적의 공비가 구해지고 문제 자체에서 뭐예요? 개수의 공비는 얼마였었어요? 1, 2, 4, 8, 2였죠? 이를 통해서 전체 면적의 공비를 구하시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합시다.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길이의 공비만 먼저 구하시면 되겠더라 하는 거예요. 길이의 공비를. 그리고 해서 여기에 첫 번째 원이 있고 여기 두 번째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원에 뭐 지름을 알고 두 번째 원에 지름을 알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길이의 공비가 되겠네요. 자, 얘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림에서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선분 AB래요.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이 길이가 4라는 거죠, 길이가. 이 길이가 얼마라고? 이 길이가 4래요. 4래요. 얘를 갖다가 그림 보면 여기 땡땡이니까 이 길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거? 1이란 얘기네요. 이 길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 길이도? 1이란 얘기네요.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니까 2니까 이 길이 얼마예요? 2가 되고 있고 1인데 2니까 이건 얼마가 되고 있다고?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럼 이 각도는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대 1 루트 3. 이게 바로 몇 도? 60도가 되는 거죠. 60도가. 자, 여기를 가지고 다시 뭘 만들래요?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랍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도 얼마예요?
루트 3이 되는 거네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다시 뭐라고요? 이 하나를 꼭지점으로 하고 길이의 반을 반지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루트 3의 반이니까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얼마였었어요?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2입니다.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2인데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고 있다? 2분의 루트 3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이의 공비가 얼마임을 4분의 루트 3임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면적의 공비는 닮은 꼴 도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이의 공비를 제곱한 게 면적의 공비예요. 그래서 길이의 공비가 4분의 루트 3이니까 면적의 공비는 얼마가 되는 거야? 16분의 3이 되겠네요. 개수는 1, 2, 4, 8 하면서 2배씩 늘어나고 있죠? 개수의 공비는 얼마예요? 2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공비는 면적의 공비와 개수의 공비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고? 8분의 3이 전체 면적의 공비가 되겠네. 그래서 공비가 8분의 3이 무한등비급수니까 답은 얼마다? 1-8분의 3분의 첫 번째 도형의 면적만 계산하시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도형의 면적은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몇 개 있어요? 자, 그림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고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면적을 구해서 2배 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 뭘 쓰시고 2배를 쓰시고. 그럼 이 부분의 면적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거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틀린 학생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채꼴에서 호의 면적을 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피자가 있었는데 피자를 갖다가 뭐예요? 잘랐을 때 각각의 조각 피자의 면적 구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자, 여기가 몇 도였어요? 60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면적은 원 한 바퀴가 얼마입니까? 360도니까 원의 면적이 얼마가 된다? 6분의 1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원의 면적이 얼마라고요? 6분의 1이에요. 원의 면적은 얼마인데? 원의 면적은 반지름이 얼마짜리? 2짜리 면적이니까 면적은 뭐예요? 파이 r 제곱. 얼마입니까? 4파이가 되네요. 원의 면적이 얼마라고요? 4파이가 되는데 그 면적이 얼마라고요? 6분의 1이었다고요. 거기에서 뭘 빼내야 돼요? 얘를 빼내도록 하셔야 되겠죠? 얘는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루트 3인 삼각형이니까 얼마다? 빼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무한등비 곱수의 값을 계산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거 계산 번분수 풀어봅시다. 1에서 8분의 3 빼는 게 얼마요? 8분의 5가 되겠죠? 자, 2는 여기다가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3분의 얼마? 4파이가 될 것이고 2는 여기다 곱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루트 3이 됐네요. 번분수를 풀기 위해서 분모에 있는 분자와 분자에 있는 분자에 있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 얼마? 24를 분자 분모에 곱하셨습니다. 24를 곱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가 되고 여기는 3은 약분해서 8이니까 얼마야? 32파이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 루트 3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됐더라? 답은 15분의 32파이 바로 몇 번? 3번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7번 문제 학생들이 길이의 공비를 찾기만 하면 제곱해서 면적의 공비가 나오고 개수의 공비는 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전체 면적의 공비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만약에라도 틀린 학생이 있었더라면 바로 이 부분 면적을 못 구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의 부채꼴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의 면적의 일부분이다를 통해서 값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18번으로 넘어가는데 18번 문제도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봅시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참수 fx가 있는데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에 fx 플러스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극한값이 얼마다? 5분의 3이다 이거네요. 그럼 이 문제의 풀이의 시작은 뭐냐면요.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 5분의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x가 a로 다가갔을 때 분모가 0으로 다가가냐 0으로 다가가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fa가 뭐인 경우와 0인 경우와 fa가 0이 아닌 경우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자, 만약에 fa가 0이 아니었다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리미트 x가 a로 갔어요. 그러니까 fa는 지금 이거는 집어넣으니까 뭐예요? 0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fa예요. 0이 아니니까. 이거 0이에요. 이거 뭐예요? fa예요. 그럼 값은 얼마가 된다? 1인데 얼마라 했어요? 5분의 3이라고 그랬어요. 즉 fa가 0이 아니면 절대로 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FA가 얼마다? 0이다로 문제가 시작이 돼야 되더라는 겁니다. 자, FA가 0이다요. FX는 몇 참수라고 그랬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참수입니다. 그래서 FA가 0이란 말은 FX에는 필히 어떤 인수가 있다? X-A라는 인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X-B라고 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집어넣으시기만 하면 되겠네? 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x-b고 여기 x-에 있으니까 공통인수 x-를 이렇게 찍 끄집어내면 얘는 남는 게 x-b 플러스 1이 남을 것이고 분자도 마찬가지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공통인수 x-a를 끄집어내니까 남는 게 x-b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겠네요. 자, x가 a로 다가가니까 0분의 0꼴로 만든 x-는 일단 지웁니다. 그 다음에 x 대신에 a를 집어넣으니까 뭐가 된다? a-b 플러스 1분의 a-b 마이너스 1의 값이 얼마다? 5분의 3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근데 구하는 건 뭘 구하랬냐면 fx 이퀄 뭐예요? 제로란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래요. 한 근이 a고 한 근이 b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파가 a고 베타가 b인 꼴이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 것은 뭘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 절대값 a 마이너스 b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말이 됐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푸시면 되겠죠? 이거 푸는데 이걸 막 전개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절대값 a-b예요. 요거 이쪽으로 곱하니까 자, 요거 그러니까 5배의 a-b 마이너스 5는 3배의 a-b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생겼겠죠? 이항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2배의 a-b가 얼마다? 8이다가 돼서 a-b는 얼마다? 4. 이렇게 생긴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절대값 a-b가 얼마임을? 4임을 알 수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태까지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사실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FA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눌 생각만 하시면 무조건 맞춘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런 걸 나누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삽자루한테 이 극한의 개념을 정확하게 배우시면 보자마자 FA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누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예요. 자, 역대 이 경우의 수 문제를 살펴볼 것 같으면 올해 처음으로 인문계에서 이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순열과 원순열의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분할과 분배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전에 분할과 분배는 자연계 학생들도 다루진 않았었지만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여태까지 수능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 바로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의 순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수능에서도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의 순열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사실 학생들한테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이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 순열이라는 것을 캐치만 하실 수 있다면 쉽게 문제를 풀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x, y에서 세 점 x 플러스 1, y, x, y 플러스 1, x 플러스 1, y 플러스 1 중 한 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점프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x, y가 있었으면 점프를 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1로 갈 수도 있다고요. 이 점이 뭐예요? x 플러스 1, y입니다. 아니면 어디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점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은 뭐예요? x, y 플러스 1이네요. 아니면 점프를 하면 어디로도 갈 수 있다는 거야? 이 점인 x 플러스 1, y 플러스 1로도 갈 수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이해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점프를 반복하여 0,0에서 4,3까지 이동하는 모든 경우 중에 임의로 한 경우를 선택할 때 나오는 점프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자, 확률 변수 x가 뭐라고요? 점프의 횟수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갈 때? 0,0에서 4,3으로 갈 때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자, 그래프를 쭉 그려볼 것 같으면 여기가 0,0이에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4,3이더라고요. 자, 이 점프를 하면은 이런 점프는 x 좌표만 1만큼 늘어납니다.
이런 점프는 y좌표만 1만큼 늘어나는데 여기서 1로 가는 점프는 x좌표도 1, y좌표도 1도 늘어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어떻게 이렇게나 이렇게 가는 것보다 뭐예요? 대각선으로 갈 때가 가장 점프를 적게 해도 되는 거가 되겠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4,3인데 여기가 지금 3,3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여기까지 점프하고 점프를 한 다음에 찍 하게 되면 4,3으로 갈 수 있네요. 아니면 여기서 내가 점프를 오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1로 한 다음에 1로 하고 1로 해도 갈 수 있겠네요. 이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죠. 아, 이 점프 문제는 대각선으로 가는 게 몇 개? 3개와 오른쪽으로 가는 거 1개, 즉 4개를 적당히 뭐예요? 배열한 경우가 바로 점프의 경우 수가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안 가죠? 바로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 순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4개를 배열하니까 얼마인데? 4팩토리얼인데 같은 게 하나, 둘, 3개 때문에 반복이, 중복이 3팩토리얼계만큼 나타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배열하는 전체 경우는 모두 몇 가지? 4가지 경우가 나올 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점프를 반복하여 0,0에서 4,3까지 이동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n이라 하자. n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 가장 작은 값을 k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가장 점프의 수가 적었을 때는 몇 번이다? 4번이네요. 그러니까 k가 얼마라는 거예요? 4라는 겁니다. k가 얼마라고요? 4라고요. 그래서 k가 얼마일 때? 4일 때의 확률은 전체의 경우분의 3팩토리얼분의 4팩토리얼이다.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n분의 4가 됐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계산할 게 바로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얘는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k가 4니까 x가 얼마일 때 4를 집어넣으니까 얼마요? 6일 때의 확률을 구하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프를 총 모두 몇 번 해봐라 지금? 6번 해봤었을 때의 확률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점프를 6번 했대요. 6번. 보세요. 점프를 6번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면 자, 요거 하나는 말이죠. 오른쪽으로 가는 점프와 위로 가는 점프 몇 개로 다시 나눌 수 있다? 2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예요. 얘는요, 지금 K가 지금 4니까 뭐예요? 점프를 5번 하라는 거죠. 점프를 5번 하라는 말은 얘가 몇 개 있다라는 거예요? 2개 있다라는 얘기네요. 얘는 점프를 6번 하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각선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1개 있다라는 거죠. 대각선이 몇 개 있다고요? 1개 있다라고요. 그러면 점프를 6번 했었을 때 총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만 찾도록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점프를 한번 했다 칩시다. 이런 걸 하나 했다 칩시다. 그러면 X좌표는 지금 얼마? 3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Y좌표는 얼마큼 늘어나야 돼요? 2만큼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점프를 한번 했었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개? 3개가 필요합니다. 위쪽으로 가는 거는 몇 개가 필요한 거, 위쪽으로 가는 거는 2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배열하는 꼴인데 그 중에 똑같은 거 요거 몇 개? 3개와 요거 2개 때문에 중복이 발생하는 거죠. 6개를 배열하니까 얼마인데? 6팩토리얼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3개 때문에 중복이 얼마큼? 3팩토리얼. 위로 가는 것 때문에 중복이 얼마? 2팩토리얼만큼 발생을 했더라는 거네요. 6팩토리얼은 1, 2, 3, 4, 5, 6까지 곱이죠. 3팩토리얼 1, 2, 3, 4의 곱이니까 이거는 약분하니까 뭐예요? 6 곱하기 5 곱하기 4인데 2팩토리얼 나누니까 뭐예요? 6 곱하기 5 곱하기 2가 되네요. 얼마입니까 이거 그러면? 60입니까? 그래서 나에 들어갈 말이 얼마임을? 60임을 알 수 있을 거라고요. 나에 들어갈 말이 얼마입니까? 60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음 평균의 x는 다음과 같다. 다 n이 얼마냐 이거 찾도록 하시는 거네. 자, 요 부분이 요 n이 얼마냐를 찾기 위해서는 임으로 바로 이 식을 갖고 이 식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i에다가 k를 집어넣은 게 바로 뭐예요? p의 x가 뭐예요? k일 때 플러스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일 때니까 p의 x가 얼마? k 플러스 1인 경우 px가 얼마? k 플러스 2인 경우 플러스 p의 x가
K 플러스 3인 경우 바로 시그마는 이렇게 생긴 수열을 K부터 K 플러스 3까지 뭐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한 값이 얼마다? 1이다 로부터 뭘 찾아라? 다를 찾으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셔야죠. 자, X가 K일 때 확률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N분의 4라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예요? N분의 4입니다. 자, 여기다 쓸까요? N분의 4예요. 그 다음 놈은 뭐라고 그랬어요? N분의 30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N분의, 우리가 계산했죠? 이거 아까 나 얼마였었어요? 60이었습니까? N분의 60이었고, 그 다음은 N분의 얼마? 35인데, 이거 더한 게 얼마다? 1이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더한 값이 바로 뭐예요? N이 돼야지 값이 1이 되겠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94에다가 35 더하니까 얼마요? N이 얼마임을? 129임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N 다가 얼마라고요? 129입니다. 선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가나다에 알맞은 수를 더하라 그랬어요. 얘는 얼마고? 129고. 아까 나는 얼마였었어요? 60. 가는 얼마였었어요? 4. 4와 60과 129를 더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 계산은 전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9번의 문제는 말이죠. 일단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 순열의 것을 깨닫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만 한다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내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력이 있으셔야 돼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게 그냥 2등급 간당간당만 맞아도 나는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이해력이라든가 해결력, 추론력을 높이지 않아도 이번과 같은 스타일에서는 충분히 2등급 간당간당인 84점은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한 원리를 통해서 공식으로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리를 통해서 이해하시게 되면 수학이 너무 즐거우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해력이라든가 해결력을 기르려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력이라든가 해결력이 높아지는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 어려운 수업이 아닌데도 충분히 여러분의 능력이 높아지셔서 그때 여러분들은 2등급 간당간당이 목표였지만 2등급 간당간당이 아니라 1등급 간당간당 아니면 만점을 맞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자, 20번 문제. 제가 20번 문제를 풀기 전에 수능 보기 며칠 전에 제가 라이브 설명회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역대 나왔던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맞는 걸 고르는 문제를 우리가 합답형이라고 말합니다. 이 합답형 문제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기역이 가장 쉬운 내용이고 디귿이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이 몇 개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3개 있는 경우에는 기역이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이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죠. 만약에 기역이 틀렸다 칩시다. 그러면 답은 얘 아니면 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디귿은 무조건 들어있잖아요. 니은만 확인하면 가장 어려운 디귿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모순된 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는 기역이 3개 있으면 기역은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역대 나왔던 기역이 들어가는 것 중에 답이 가장 많았던 게 누구였다? 기역, 니은, 디귿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니은을 성질을 구하고 성질을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질은 맞는 말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역이 답인 경우에 니은도 답일 가능성이 무장대 높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대로 봤었을 때 기역, 니은, 디귿에서 가장 답을 많이 채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합답형에 나오게 되면 기역의 3개면은 모르겠으면 기역, 니은, 디귿을 찍는 게 가장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연계에서도 기역, 니은, 디귿이 답으로 나왔고 인문계도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라이브 입시 설명회 들으신 분들, 삽자로 말이 맞았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년 수능에도 이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같이 봅시다. 자,
기사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기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 개념 중 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냐면 정적분의 미분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인테그럴 a부터 x까지의 ft dt가 있었어요. 자, t에 관한 함수를 t에 관해 적분한 다음 a와 x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변수는 x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x에 관하여 뭐 할 수 있다? 미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분한 결과치는 뭐가 된다? fx가 되더라. 이것은요,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정의. 얘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x인 정적분을 x에 관해 미분한 결과치는 fx가 된다는 것만 아시면 이 문제 푸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한마디로 적분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봅시다.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3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는 x 이퀄 0에서 극대값 x 이퀄 k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요.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0이고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k다.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일단 그리셨어야겠죠?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인테그럴 0부터 t까지의 절대값 f'x dx는 ft 플러스 f0이다 하고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자, 기억 인테그럴 0부터 k까지의 f'x dx가 0보다 작니 물어봤어요. 한마디로 이건 내용이 이거예요. 야, 너 정적분 할 수 있어?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f'x 0부터 k까지 정적분하려면 f'x의 부정적분 중 아무거나 하나. f'x 부정적분 중 대표적인 게 누군 겁니까? fx잖아요. f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k까지 한 게 바로 이 내용이네요. 그럼 이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fk-f0인데 얘는 뭐예요? 극소값입니다. 얘는 뭐예요? 극대값이에요. 당연히 극소값보다는 극대값이 뭐예요? 크죠? 그러니까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니까 당연히 0보다 뭐하다? 작다가 됐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한마디로 정적분만 하실 수 있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기억이 3개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맞은 겁니다. 자, 기억했어요. 그 다음에 니은 K가 0보다 뭐하고 크고 1보다 적거나 같니 물어봤는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요거와 이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조건 1보다 큰 실수 t, 1보다 큰 실수 t 이거가 성립하고 있었을 때 이게 맞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뭐예요? 0이고 여기가 뭐예요? K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디다 쓸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t가 1보다 클 때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식이 되는 거야?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무한식도 미분한식도 t가 1보다 클 때는 항상 성립하는 무슨 식? 항등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결국은 양변을 뭐 하자고? 미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사용되어진 거예요. 자, 미분하니까 요거 뭡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절대값 f't가 되고 우변은 뭐 f't가 되고 f0는 상순위가 미분하면 제로가 되겠네요. 그래서 t가 1보다 클 때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고요. 즉 t가 1보다 클 때는 f't는 절대값 f't와 마찬가지라고요. 절대값 f't는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게 0보다 뭐라고요? 크거나 같다고요. t가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함수는 뭐하고 있다고?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수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바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예를 들어서 1이 여기에 썼으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이 여기가 돼도 뭡니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1이 여기가 돼도 뭐라고요?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1이 여기가 되면 여기가 있게 되면 여기서는 뭐합니까? 감소하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니은을 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1은 어디 있어야 된다? K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은 아니 다시 K는 1보다 오른쪽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K는 아무리 가도 1까지는 갈 수 있지만 1보다 클 수는 없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K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K는 0보다는 크고 1보다 적거나 같다는 말이 맞는 말이고 이것은 뭐를 통해서 알아본 거예요? 바로 얘를 통해서 알아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미분의 내용이 이 문제에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니은은 왜 구한 겁니까? 니은은 디귿을 풀기 위해서 구해준 거예요. 자, 디귿은 뭐냐? fx의 극소값이 0이냐 물어봤는데 우리가 얘를 다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인테그럴 0부터 t까지의 절대값 f'x dx를 계산하는데 지금 피적분 함수에 뭐가 있더라? 절대값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요거가 0 되는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K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K는 뭐라고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그랬고 T는 1보다 뭐예요? 큰 값이랬으니까 이것은 인테그럴 0부터 어디까지? K까지와 K부터 어디까지? T까지로 나누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0부터 K까지 가는 동안에는 바로 도함수, 함수가 뭐하고 있으니까 감소하니까 도함수가 양의 의미예요. 절대값 바뀔 때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의 f'x dx가 되는 것이고 K부터 T까지는 도함수가 양수니까 절대값 아니라 양수니까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서 여기는 뭐예요? f'x dx가 됐겠네요. 자,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f' 적분하니까 마이너스의 fx가 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K까지 플러스 얘는 fx 어디서부터 K부터 T까지다. 이렇게 생겼겠네요.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의 fk 플러스의 f0 플러스의 ft 마이너스의 fk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된다? ft 플러스 f0 마이너스 2배의 fk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이 값이 뭐라고 그랬다? ft 플러스 f0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빵이란 얘기네요. 그래서 fk, k일 때 함수값, 바로 극소값이죠? 극소값이 얼마임을? 0임을 알 수 있겠더라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합답형 문제는요, 니은을 푸는 결과를 디귿에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만든 합답형 문제고, 교육과정 평가를 내는 합답형은 진짜 제대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풀으려는 생각을 안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문제 풀기가 곤란한 겁니다. 자, 21번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수학능력시험이 6,9평이나 아니면 작년 수학능력시험과 다른 점을 제가 얘기한다면 바로 21번과 30번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21번에서는 미분이나 적분의 문제가 출제됐고 30번에서는 어떤 추론 능력과 이해 능력을 물어보는 한마디로 경우수를 따지는 것들을 냈었어요. 근데 위치를 바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왜 이걸 바꿨을까? 결론이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30번 문제는 이해를 했어요. 추론도 했는데 실수해서 하나를 빼먹었어요. 근데 객관식이다 보니까 그 답으로 쓸 수밖에 없더라. 주관식이다 보니까 답으로 쓸 수밖에 없고 거의 푸른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얘를 갖다가 객관식으로 바꾸게 되면 선지에 자기가 뭔가 실수를 했었을 때 선지에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접근은 제대로 했지만 뭔가를 하나 빼먹었나 보구나 해서 다시 계산해서 맞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실력 있는 학생들을 배려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1번하고 30번을 바꾸는 이유가 실력 있는 상위권 학생들을 배려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올해 수능에서 이런 분위기로 나오게 되면 내년 6월이나 내년 9월에도 올해 수능처럼 21번에서 미적분을 집어넣지 않고 뭐를 집어넣을 수 있다? 수투 파트라든가 미적분에서 나오는 어떤 21번에서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를 낼 수 있을 거라고요. 이 문제가 바로 이해력과 추론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판을 깨끗하게 지우고 난 다음에 같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